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의 에스티메이션 최대 우도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계학습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모델인 선형 회귀와 함께 이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MLE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회귀라는 것은 앞서서 이제 살펴봤지만 입력 변수 x랑 출력 변수 y 사이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의 크기를 이제 x로 두고 가격을 y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집의 크기에다가 어떤 수치를 곱하고 어떤 것을 더해서 집의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적당하게 a랑 b를 잘만 정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출력값 y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 회귀는 이런 식으로 입력값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출력값 y를 만들어내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자면은, 일반적으로 x는 여러 개의 변수로 구성된 이제 멀티베리에이션 경우가 많죠. 그래서 x1부터 xd까지 이렇게 d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변수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학생의 데이터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국어, 수학, 영어의 성적 이렇게 세 개의 성적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d는 3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차원으로 주어진 어떤 벡터 x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중치도 마찬가지로 벡터 w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 벡터 w도 마찬가지로 w1부터 wd까지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x의 변수의 개수랑 일치하는 그런 가중치 벡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중치 벡터 w의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x 벡터를 내적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 시키고 x 벡터를 내적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표현식으로 나타내면은 w1 x1 플러스 w2 x2 점점점 플러스 wd xd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 선형회귀 수식을 벡터 형태로 나타낸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웨이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시키고 x를 내적시켜서 얻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뮤가 들어갈 위치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x 값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뮤를 결정을 하는데, 웨이트 매트릭스 일정 수치를 곱해가지고 원래 뮤였던 자리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얘를 바로 우리가 y가 가질 확률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때 세타는 바로 이 웨이트 매트릭스 w가 되겠고, 또 이제 시그마도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형 회귀 모델을 가우시안 분포에 뮤가 들어갔던 평균이 들어갔던 위치에 위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x 값에 따라서 뮤 값이 달라지도록 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y가 가질 확률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값은 w 벡터랑 그리고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을 MLE로 w랑 시그마 제곱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회귀에서의 방금 봤었던 식에서의 MLE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 세타를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때 w랑 시그마 제곱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때 우리는 시그마는 그냥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시그마는 우리가 인간이 뭐 정해주는 수치다.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등분산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w만 찾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식을 세어보면은요, 우리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w에 대해서 이제 구했을 때 우리가 원래 가우시안 PDF에 들어가는 이 수식에서 로그를 취한 이후에 원래 뮤였던 자리를 바로 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봤었던 그 수식에서 앞서 봤었던 가우시안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수식에서 원래 평균이 들어갔던 뮤가 들어갔던 자리에 원래 우리가 그 방금 봤었던 선형 회귀 수식인 w 벡터 트랜스포즈 내적 xn을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결국에는 미분을 해서 w 벡터로 미분을 해서 그 다음에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얘를 우리가 좀 단순하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은 사실 이 수식을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w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로그랑 익스포넨셜이 있죠. 네, 로그랑 익스포넨셜은 둘 다 단조 증가 함수입니다. 즉 이제 계속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값 자체도 커지고요. 익스포넨셜도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커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w로 미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w랑 관련 없는 이런 애들을 이제 로그랑 결합했을 때 이제 상수항 처리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가 이 두 개의 곱에 대해서 이제 덧셈으로 분리가 될 텐데 이 앞에 있는 애는 이제 상수 처리가 돼서 w로 미분을 했을 때 이제 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덧셈 로그 익스포넨셜이 되는데 로그랑 익스포넨셜은 없어지게 되겠고 얘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남는데요. 근데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요. 이 두 개의 마이너스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거가 남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건 상수죠. 2의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은 상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 결국에 yn w 트랜스포즈 xn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없어지게 되겠고 w로 미분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보자면은 이 부분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로 미분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결국에 w로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결국 이제 얘가 0이 되는 값을 이제 찾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NLL 로그 라이클리후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지점을 찾는 것은 결국 얘에서 이제 w를 이용을 해서 얘 이 수치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시그마랑 합쳐가지고 RSS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Residual Sum of Squares라는 이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얘가 이제 스퀘어, 그러니까 제곱항이 있죠. 그래서 얘를 스퀘어라고 부르고 스퀘어를 썸했다. 그러니까 스퀘어 sum of square가 바로 얘가 되겠고요. 근데 뭐에 대한 썸을 하고 뭐라에 대한 스퀘어라고 썸을 했냐면은 이제 레지듀얼에 대한 썸을 하고 스퀘어를 하고 썸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가운데 있는 거를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지듀얼은 이제 한국말로 잔차라고 부릅니다. 잔차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서 오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x랑 y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x랑 w의 곱을 이용해서 y를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오차를 스퀘어를 하고 썸을 했다라고 해서 Residual Sum of Square, R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레지듀얼이니까요. 그냥 R이라고 써서 그냥 R의 제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RSS에서 얘를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것이 동일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평균 제곱 오차 민스퀘어 에러라는 굉장히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민스퀘어 에러라는 것은 뭐 머신러닝에서 거의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인데 개념은 이제 정의는 RSS에서 우리가 샘플의 개수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SS 곱하기 n분의 1을 했는데 이제 n은 여기서 샘플의 개수가 되겠죠. 즉 우리가 앞에 봤었던 이 정의에 n분의 1을 곱해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잔차에 대한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가 이제 평균을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얘가 이제 잔차이고요. 그래서 잔차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평균적인 오차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차의 단위가 제곱화되어 있어가지고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x의 단위랑 오차의 단위랑 제곱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줘서 루트 민스퀘어 에러 RMSE라는 개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RMSE는 이렇게 나온 MSE에다가 그 제곱근을 붙인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식어로 나타내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RMSE로 나온 숫자가 x의 값의 범위랑 이제 그 스케일이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RMSE를 이용을 해서 x 값의 스케일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이 RMSE가 5다 그러면은 우리 모델의 예측은 이제 평균적으로 실제 가격과 뭐 5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x의 값의 스케일이랑 이 RMSE로 나온 그 오차랑 같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앞에서 봤듯이 NLL을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것, RSS를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것, 이제 MSE를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RMSE를 최소화하는 W를 찾는 것, 이 모두 다 같은 식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풀든지 간에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RMSE, MSE, RSS, NLL 무엇으로 이제 W를 찾던지 간에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두 같은 것을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NLL이 낮은 게 당연하게 RSS도 낮고 MSE도 낮고 RMSE도 낮은 것이죠. 모두 다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다른 모델보다 이 값들이 동시에 낮거나 동시에 높게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행렬 표기법을 사용해서 RSS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었던 RSS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얘를 행렬 표기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 xn이라는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제 xd만큼의 벡터가 n번만큼 측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x1을 생각을 했을 때 x1은 벡터가 되는데요. x1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샘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x1 안에 이제 x 1부터 d까지 이런 식으로 d개의 측정 수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첫 번째 학생이라고 봤을 때 x1은 뭐 국어 성적, x2는 수학 성적, xd는 뭐 영어 성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x2는 이제 두 번째 학생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 이제 측정한 값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샘플이 n개만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게 되겠고요. 그때 이 x라는 대문자 x라고 볼드체로 표현된 것은 행렬입니다. 행렬인데 어떤 행렬이냐면은 이 첫 번째 로우가 바로 샘플 x1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 로우가 샘플 x2이고 그래서 이 로우의 개수는 총 n개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샘플들을 이렇게 가로로 배치한 행렬이 되겠고 즉 이제 컬럼의 개수 열의 개수는 d개가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d 행렬이 바로 이 x 행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 같은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엑셀 같은 데이터를 생각을 했을 때 보통 행에다가는 샘플을 넣고요. 열은 각각의 변수를 이제 넣게 되겠죠. 그 엑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시그마를 없애기 위해서 이 행렬 표시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 x는 이런 식으로 합쳐서 한 개의 행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w 벡터는 앞서 봤었던 그 w 벡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w 벡터는 w1부터 wd까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x 매트릭스에다가 w 벡터를 이제 곱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첫 번째 행과 이 w 벡터는 모두가 d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곱하기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x 곱하기 w 얘는 어떤 차원이냐면은 이제 로우가 n개이고 컬럼이 한 개인 그런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w는 n 곱하기 1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y 벡터도 n 곱하기 1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1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각각의 이제 y1부터 yn까지 있을 것이고 각각 이제 그 해당 샘플의 정답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빼게 되겠습니다. 얘네 둘을 빼게 되면 이 예측값과 실제 값을 1번 샘플에서도 빼고
2번 샘플에서도 예측값과 실제값을 빼고 얘를 모두 다 반복해서 한 개의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이 벡터도 이제 n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1차원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제곱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곱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벡터를 내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R 트랜스포즈 R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R이라는 것을 풀어서 쓰게 되면 얘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R 트랜스포즈 R을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RSS를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고치게 되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XW-Y 트랜스포즈에다가 곱하기 XW -Y 이렇게 고쳐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스칼라 하나가 나오겠죠. 스칼라가 나오게 됩니다. 1 곱하기 1차원의 뭐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R 차원이 이제 1 곱하기 n 차원이니까요. R 트랜스포즈는 이제 n 곱하기 1 차원입니다. n 곱하기 1 차원이고 R은 1 곱하기 n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R이 이제 n 곱하기 1 차원이네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바꿨었는데 다시 쓰면은 R이 이제 n 곱하기 1 차원이니까 R 트랜스포는 1 곱하기 n 차원이죠. 그래서 R은 n 곱하기 1 차원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은 1 곱하기 1, 즉 스칼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RSS를 W로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RSS를 최소화시키는 W 그 값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걔를 우리가 MLE로 예측한 W다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걔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봤었던 RSS 수식을 이제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W가 벡터이죠. 그러니까 벡터로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니까 벡터로 미분을 한다라는 개념이 선형대 수학 이제 벡터 미적분학을 이제 배워야지 아는 개념이라서 일단은 뭐 여기서는 당장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결과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봤었던 이 수식 선형대 수학적인 행렬로 이루어진 이 수식을 W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됐을 때 그 값이 0이 나오는 W 값이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보면은 이제 X 매트릭스 우리가 앞에 봤었던 N 곱하기 D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시키고 그다음에 X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D 곱하기 D 차원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 걔도 마찬가지로 D 곱하기 인버스를 취해도 이제 D 곱하기 D 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X 트랜스포즈는 이제 D 곱하기 N 차원이 되겠고요.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까지의 결과는 이제 D 곱하기 N 차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Y 벡터가 우리가 N 곱하기 1 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D 곱하기 1 차원이 됩니다. 바로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의 차원이 되겠죠.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제 D개로 숫자로 이루어진 D 곱하기 1 차원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X 벡터, 즉 관측된 입력 데이터의 행렬과 그리고 관측된 정답 데이터 Y의 행렬을 바탕으로 W를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한 W를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e이라고 부르고요. OLS라고 부르고 선형대 수학 시간에 뭐 뒷부분에 배우게 되는 그런 개념도 되겠고요. 또한 이제 통계학 시간 이때도 이제 배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전까지 우리는 이제 최대 우도 추정 MLE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MLE를 좀 더 일반화한 개념인 Empirical Risk Minimization ER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RM은 이제 기계학습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면서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의 기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ERM은 결국에 앞에 봤었던 MLE의 일반화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일반화, 특별한 이런 식의 두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학이나 이제 기계학습, 뭐 어떤 통계학 이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의 일반화랑 이제 특별한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B의 일반화된 개념이다.
A가 B의 일반화된 개념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B를 확장시켜서 좀 더 넓은 범위의 A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B는 A의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 관계로 따지면 이제 A, B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B가 A의 특별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B가 더 좁은 것이고요. 어떤 것을 축소시켜서 만든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A가 B의 일반화된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A가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무언가를 확장시켜서 만든 개념이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ERM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ERM은 MLE의 일반화된 개념이라서요. MLE보다 좀 더 무언가 큰 개념입니다. 어떤 것을 이제 확장시켰냐면요. 앞에 봤었던 그 로스 부분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웠을 때 네,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MSE는 이수식이었는데요. 이수식을 보면은 이제 무언가를 평균 내는 것이죠. 무언가를 보면은 그게 바로 레지듀얼의 제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지듀얼의 제곱을 평균 내서 걔를 오차로 쓰겠다라는 개념인데요. 그게 바로 MSE, 즉 이제 MRE로 구한 MSE가 바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측된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샘플들로 평균을 내는데 레지듀얼을 계산을 하고 그것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겠다인데요. 근데 레지듀얼이 아까 말했다시피 오차죠. 어떤 오차냐면은 뺄셈으로 계산된 오차입니다. 실제 값과 우리가 그 예측된 값의 뺄셈으로 레지듀얼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요. 근데 오차를 계산을 할 때 굳이 뺄셈으로만 계산을 할 거는 이제 아니게 되겠고 뺄셈도 쓸 수 있고 뭐 다른 개념도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같다면은 뭐 1로 출력을 하고요. 둘이 다르다면은 0으로 출력해서 이런 식으로 오차를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이때는 뭐 이제 정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yn과 예측된 값 wxn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오차 함수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뺄셈만으로 이제 오차 함수를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좀 더 다양한 개념을 사용을 해서 오차 함수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함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lyn 세타 xn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로스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오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차 함수의 가장 간단한 형태 중에 하나는 앞에서 봤었던 MSE가 되겠죠. 그래서yn에다가 우리가 함수가 예측한 xn을 넣었을 때 함수가 예측한 l을 빼가지고 걔를 제곱하는 게 방금 앞에서 봤었던 그 MSE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차 함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오차 함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수식을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즉 이제 MLE를 확장시켜서 어떻게 확장시켰냐면은 오차 함수를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서 만든 게 바로 ER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M은 결국에 말을 할 때 모든 샘플에 대해서 오차를 평균을 내는데 그 오차 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설계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M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로스의 이제 기대값이 되겠죠. 로스의 기대값이 되겠고요. 그 경험적 분포에 대해서 로스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된 데이터로 이 로스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을 하겠다. 이게 바로 경험적 리스크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ERM에 경험적, 임페리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결국 경험적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관측한 실제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즉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험적, 임페리컬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가능한 데이터, 모든 샘플을 다 추출을 해서 기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샘플링에서 얻은 샘플 데이터, 그 가진 데이터를 통해서 표본에 대한 평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RM의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분류 문제에서 오분류율을 최소화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문제는 이제 입력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예시를 들면 어떤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 문제에서 이제 가장 직관적인 손실 함수는 0, 1 손실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영일 손실함수는 우리가 이 로스 펑션 손실함수를 오른쪽과 같이 정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정답값yn과 그리고 입력값을 넣었을 때 모델이 예측한 값이 두 개가 같으면 0을 출력을 하고요. 실제 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이 다르면 1을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을 출력했다 그러면 못 맞춘 거고요. 0을 출력했다 그러면 맞춘 겁니다. 즉 이제 0에 가까울수록 더 잘 맞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로스 펑션을 우리가 앞에 봤었던 ERM에 넣어서 썼을 때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O 분류 율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잘 못 맞췄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1 아니면 0인데요. 1 아니면 0인데 얘를 이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샘플에 대해서 1 아니면 0을 평균을 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얘가 만약에 0.7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70%의 확률로 못 맞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O 분류율을 얻는 방법이 바로 이 로스 펑션을 영일 로스를 썼을 때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영일 로스도 쓸 수가 있고요. 다른 로스도 이제 보면은 이제 다른 로스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진 분류, 즉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 분류를 생각했을 때 보통 그때 정답값을 0일뿐만 아니라 보통은 이제 -1, 1로 그렇게 정답값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팸 메일 분류에서 +1은 정상이고 뭐 -1은 스팸이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클래스가 있을 때 한 개 클래스는 -1, 나머지 하나 클래스는 +1로 이렇게 정답값을 매기고 그 다음에 오차를 계산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정했다라고 하고 걔를 이제 y tild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y tilda가 실제 레이블인데 -1이나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y 햇을 모델이 예측한 값, 즉 이제 fx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얘도 n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를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일 로스를 이때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요. y tilda랑 y 햇이 같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true일 때 얘가 1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로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측한 값 y 햇이랑 정답값 y tilda랑 같지 않는다. 그때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이 1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걔가 바로 앞에서 봤었던 이 개념이랑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이걸 또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y tilda랑 y 햇이랑 곱했을 때 걔가 0보다 작다. 그게 이제 true일 때 인디케이터 펑션이 1을 출력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를 때는 어떨 때냐면은 우리가 y tilda가 -1이고 y 햇이 1이거나 y tilda가 1이고 y 햇이 -1인 경우가 되겠죠. 즉 이제 두 개가 같지 않은 경우가 얘가 이제 음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가 됐을 때 인디케이터가 1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게 앞에서 봤었던 0일 로스랑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디케이터 펑션은 이제 자주 봤지만 이 안에 있는 것이 true일 때 1을 출력을 하고요. 안에 있는 것이 false일 때 0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empirical risk를 다시 쓰면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0일 로스 함수는 직관적으로 되게 해석하기 쉽긴 하지만 사실은 얘를 기계학습에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최적화 방법이라는 거를 써서 이제 W를 추정을 할 때 최적화 방법을 써서 W 웨이트 매트릭스를 추정을 할 때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운 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0일 로스 함수는 몇 가지 안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불연속적이고 미분이 불가능한 계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이다라는 말은 끊긴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0인 지점에서 끊겨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오차가 없을 때 이제 끊겨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레디언트, 즉 우리가 이 로스에 대한 W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적화 알고리즘은 대부분 이제 미분을 사용을 해서 최적화를 시키는데 그때 이제 0일 로스 함수는 그 최적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거의 항상 0이거나 이제 정의가 되지 않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화 함수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영일 손실을 최소화하는 문제는 이제 NP 하드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제 현실적인 시간 내에 최적화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이제 NP 하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NP 하드 문제라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영일 손실을 사용해서 뭐 그리드 서치 이런 걸 사용해서 최적화시킬 수 없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러게이트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한국말로는 뭐 대리 손실 함수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대리 손실 함수는 영일 손실 함수랑 비슷하면서도 대신 미분이 가능한, 즉 최적화하기 쉬운 함수를 몇 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최적화라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 미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이 가능한 그런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이 서로게이트 로스 펑션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서로게이트 로스 펑션이 바로 영일 손실이랑 비슷하면서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서로게이트 로스 펑션 중에 하나는 로그 손실이 있습니다. 로그 손실은 이진 분류에서 사용되는 로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봤었던 영일 로스가 사용되는 구간에서 그 부분에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 스팸이냐 스팸이 아니냐, 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 분류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로스 값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일단은 그 입력이 주어졌을 때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시그마 펑션을 이용을 해서 로짓 펑션을 이용을 하고 시그마 펑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y 틸다에 대한 분포를 얻는데요. 그게 x 입력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분포가 되겠는데 걔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제 시그마 펑션을 이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이타라고 부르는 게 그냥 모델의 출력값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y 해시라고 썼던 게 여기서 그냥 이타라고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y 햇 예측값이랑 y 틸다랑 곱하고 그것을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를 취해서 제곱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1단원인가 2단원에서 봤었던 시그모이드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우리가 y 틸다랑 y 햇이랑 곱한 값으로 이제 입력값을 취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대로 이 출력값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를 확률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x를 넣었을 때 y 틸다일 확률이다. 그 0에서 1 값이 바로 그 확률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모델에 대해서 로그 손실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로그 손실은 이 값에다가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다가 이제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 이 값이 바로 얘니까요. 이제 대입을 시키면은 마이너스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분모에 있는 값이 옵니다. 그래서 얘에다 로그를 취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얘잖아요. 근데 이제 로그 손실은 이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이제 로그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틸다 에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영일 손실의 부드러운 상한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항상 영일 손실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면서도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x축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축은 이제 y 틸다랑 이타를 곱했을 때 그 값이 되겠고요. 즉 이제 y 틸다랑 y 햇을 곱했을 때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가 로스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로그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선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미분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일 로스보다는 항상 위에 있는 그런 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서로게이트 로스 함수로 힌지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SVM에서 많이 쓰이는 손실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힌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우리가 y 틸다랑 예측가능 값 이타에 대해서 맥스 0, 1 마이너스 y 틸다 이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0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 두 개, 뒤쪽에 있는 얘가 나오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말의 뜻은 다시 정의를 해보면은 이 뒤쪽에 있는 1 마이너스 y 틸다 이타에 대한 플러스 값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값은 양수 부분을 나타냅니다. 즉 이제 가로 안의 값이 양수면 그 값을 반환을 하고, 만약에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그냥 0을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 네, 파란색 선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직선이 되는데요. 직선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0 부분이 이제 잘린 그러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맥스 0, 1 마이너스 y 틸다 이타 이렇게 되는데, 맥스가 없을 때, 맥스 0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직선이 되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직선인데요. 이 아랫부분은 이제 0이 더 크기 때문에 0을 출력을 해서 이런 식으로 0이 잘린 이러한 로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손실함수 모두 이제 마진이 증가할수록, 즉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커질수록 이 y 틸다랑 y 햇이랑 곱한 거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 곱한 거의 숫자가 작아지는 게 차이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곱한 거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네거티브로 더 갈수록 이제 로스가 더 증가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맞고 틀림만을 구분하는 영일 손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연속적이고 이제 또 미분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일 로스, 힌지 로스, 로그 로스가 있는데요. 또 이제 익스포넨셜 로스라는 것도 있고요. 익스포넨셜 로스는 방금 이제 y 틸다랑 에타의 곱을 z라고 놓게 되면은 얘를 이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z로 놓은 값이 익스포넨셜 로스가 되겠습니다. 이 로스 값은 이제 이 그림에서 초록색으로 나타낸 실선이 되겠습니다. 로그로스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로그로스랑 비슷하게 생긴 이 로스도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들은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앞서 봤었던 ERM의 로스 펑션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 로스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보통 최적화를 위해서 로그 로스, 힌지 로스, 익스포넨셜 로스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